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화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화는 음의 화로서 천간에 있는 음의 화, 정화가 오화 속에 100% 들어가 있습니다. 화만 100%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강력한 열기가 많다. 그래서 뜨겁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절로는 한여름, 아주 더운 여름을 말하겠죠. 음력으로는 5월로서 망종 하지를 지나서 소서까지가 5월입니다. 흔히 말띠라고도 하는데 말띠든지 소띠든지 간에 사주풀이나 그 사람의 능력에는 그냥 참고만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5월달보다는 6월, 7월이 더 더운 날이 많은 것 같던데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에는 온도, 즉 기온으로 느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말하는 1월달, 2월달 입춘하는 것은 기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운으로 말을 합니다. 기운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만물이 생겨나고 또 생겨나서 자라는 힘을 기운이라고 하는데요. 사주에서는 기운의 변화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식갑자에서 지지에 오화가 있는 간지는 5가지가 있는데요. 갑오, 병오, 무오, 경오, 이모입니다. 그럼 갑목은 천간의 양의 목인데요. 우선 갑목의 성질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요,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움직이는 것은 갑목이다, 이렇게 우선 외워두십시오.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셔도 곧 공부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목이 어떻게 보면은 연과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연 아십니까? 혹시 날리는 연. 하늘로 날아가면은 그 연이 밑에 오화가 있으니까 열기, 에너지,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치 달 날아가는 로켓가 날아가듯이요. 그래서 날아가면서 하는 생각이 자기의 멋진 장면을 자랑할 것도 같습니다. 다음에는 병호, 천간에 있는 양의 화가 지지에서도 또 음의 화만 100%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불덩거리네요. 이글거리는 태양과도 같고 어쩌면은 대형 산불을 영상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갑오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같은 사람이다, 성질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무오, 천간의 양의 토인 무토가 그 밑에 음의 화인 오화 속에 정화를 만났습니다. 무토화의 관계는 화생토 해가지고 음의 화가 양의 토를 화생토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생토하는 것이 되어서 무토는 영감이라든지 어떤 예감, 이런 쪽에서 상당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우주 공간이나 보이지 않는 신비한 분야에서도 깨달음이 있을 것도 같이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경호 천간의 양의 금 경금이 지지에서 음해화, 오화 그 속에 정화를 만났습니다. 이 화는 금을 극하는 관계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는가? 화는 경금을 못 살게 하고 그야말로 애미기려고 화급금하고 있는가? 저쪽에 포천에 가면은 큰 가마솥에서 시커먼 불로 새를 녹이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화가 그 녹인 새를 못 쓰게 하려고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쓰임새가 많은 철판으로 다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오화는 경금을 힘들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멋진 반듯한 새로운 신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는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마음씨가 반듯한 사람이 될 것도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모 천간의 임수가 지지의 오화, 천간의 음해화, 정화만 100%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수와 정화는 천간 오합 중에 하나로 정임합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딱딱 들어맞는 것을 선호할 것도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세밀하게 따져보아서 확실한 결수를 추구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토는 음의 토인데 지장간에는 음의 목인 을목이 30%, 음의 화인 정화가 20%, 음의 토인 기토가 50% 들어 있습니다. 미토 속에는 가만히 보니까 목도 있고 화도 있고 토가 들어 있으므로 어쩌면 아주 가뭄이 들어가지고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느낌도 듭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지 설명에서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기륭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령 미토가 사주에서 주변에 춥고 습한 환경이라면 미토야말로 최고의 휴양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토는 계절로는 음력 6월로서 소서, 대서를 지나서 입추시까지가 미월이 되고요. 보편적으로는 열기가 많고 가뭄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육식갑자에서 지지에 미토가 들어가는 간지는 5개가 되는데요.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을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의 음의 목인 을목이 지지에서 또 음의 목인 을목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을목은 30%만큼 힘이 강해졌다. 또 천간의 음의 목 을목이 지지에서 정화를 만났습니다. 오화 속에, 미토 속에. 그러면은 음의 목이 음의 화를 목생화합니다. 그래서 뭔가 궁리하는 성분도 되고요. 또
음의 목인 을목이 음의 토인 기토를 목극토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성분이 아닌가. 종합해서 말한다면은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자신의 뚜렷한 주체로서 뭔가 국리연구에서 지시하는 그러한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미는 음해화 정화가 지지 미토 속에 있는 을목을 만났고, 또 정화가 또 정화를 만났고, 또 정화가 기토를 만났습니다. 을목과 정화는 을목이 정화를 음대음으로 목생화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을목의 기운을 받아들인다 이렇게도 보고, 그 다음에 정화가 정화를 봤으니까 주체가 강해졌구나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정화가 기토를 봐서 화생토 하니까 이것은 뭔가 만드는 성분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를 만들까요? 혹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한 신비한 곳에 있는 그러한 성분, 예를 들어서 불상을 만든다든지 신비한 쪽에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미가 되겠습니다. 음의 토인 기토가 미토 속에 들었는 을목 30%, 또 음의 토인 기토가 미토 속에 들었는 정화 20%, 또 음의 토인 기토가 미토 속에 기토를 만났습니다. 기토는 기본적으로 본질이라 한 게 있는데, 본질이 사랑과 자애, 또 교육자적인 성분, 이렇게 참 좋게 말하면 또 착하고 의질다 이런 성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스승님의 일주가 기미일주인데요. 어쨌든 기미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토가 을목을 만났으니까 을목은 기토를 음대음으로 목극토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참아야 됩니다. 참을성이 있다, 기억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기토가 밑에 정화를 만나서 정화는 기토를 음대음으로 화생토 하니까 신비로운 학자, 신비 쪽의 어떤 선생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또 지지의 기토를 만났으니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자적인 성질이 온화한 그런 신비한 선생님의 기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미, 천간의 음의 금인 신금이 미토 속에 30%인 음의 목 을목을 만났고, 또 20%인 음의 화 정화를 만났고, 또 50%인 음의 토 기토를 만났습니다. 신공과 을목은 음대목으로 긍긍목하니까 을목은 꼼짝없이 시킨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공과 정화는 정화가 신금을 음대음으로 역으로 또 극하니까 이번에는 신금이 정화의 말을 이의를 달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신금과 기토는 음의 토인 기토가 음의 급인 신금을 토생금 해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신금에게 힘을 보태주는, 힘을 불어넣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 천간에 있는 음의 수인 개수가 미토 속에 또 음의 목인 을목을 30%만큼 만났고, 또 개수가 음의 화인 정화를 20%만큼, 또 음의 수인 개수가 음의 토인 기토를 50%만큼 만났습니다. 만약에 개미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본다면은, 개수는 지지에 세 글자가 있으니까 마음 씀씀이도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수가 을목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개수가 음대음으로 을목을 수생목 하는 겁니다. 수생목 한다 하는 것은 뭔가 세상살이에 살아나갈 어떤 궁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개수가 정화, 음화를 음대음으로 수극화하니까, 그렇다면 뭔가 세상 살아나가는 뭔가를 궁리해서 취해야 한다. 어쩌면은 연구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기토를 만났습니다. 개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기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음대음으로 사정없이 토극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30% 20% 되는 성격에서는 뭐 돈 벌 궁리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기토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걸 하니까 좀 망설이는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명이 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신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은 천간에 있는 음의금 신금하고 우리말로서는 똑같아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잠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신금은 음의 금으로서 사전에 보니까요, 매울 신자, 독할 신자, 슬픈 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천간 이름 신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천간 이름 신. 지지에 있는 신금은 우선 양의 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지에 있는 신금 속에는 경금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적인 의미는 납신자, 원숭이를 뜻하고요, 별신자, 말할신 이런 등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홉째 지지 신금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신금은 음력 7월이고요. 입추 처서를 지나서 백로시까지가 신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월은 초갈이라고도 하고요. 만물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결실을 준비하는 단계라고도 보여집니다. 지지에 신금이 있는 간지는 5개가 되는데요.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 등이 있습니다. 지지 신금 속에는 양의 수 임수가 30%, 양의 금 경금이 70%. 제가 수도 없이 뭐 속에는 뭐가 들었다, 몇 프로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주 공부를
배워서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음양, 오행, 천간, 지지, 간지, 또 지장간 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상생, 상극 등. 그것만이 앞으로 사주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적인 의미도 있으면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갑신을 보면요, 갑목이 신금 속의 임수에게 생을 받고, 또 신금 속의 경금은 천간에 있는 양의 목 갑목을 극도합니다. 지지에서 임수를 생해 주는 것도 있어서 임수는 갑목을 생해 주고, 또 경금은 지지에서 임수를 생해 주고, 그래서 또 임수는 갑목을 생해 주고, 이러한 구조를 관인상생이라고도 합니다. 편관이 임수, 편관이 뭐 나중에 나오는데요. 경금이 임수를 생해서 임수가 갑목을 생해 준다. 그렇다면은 갑목은 좀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걸 봤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항상 꾸준하게 있구나, 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신, 천간의 병화가 지지에 있는 임수, 양해수 30%를 만났고요. 또 병화가 양의 금을, 경금을 70%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병화가 신금 속의 경금을 극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지시하고 감독한다. 또 병화가 임수는 병화를 극하기 때문에 병화는 임수에게 크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신은 병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서도 조심조심하는 것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무신, 천간의 양해토 무토가 신금 속에 양해수 임수를 만났고요. 30%. 또 무토가 경금을 70%인 경금을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경금은 무토가 양대 양으로 토생금하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말씀을 했지만은 뭔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하는 일에서 흥미한다, 이렇게. 무토하고 임수의 관계는 양대양으로 토곡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나 외에 다른 것을 관리하고 지시하고 뭐 감독하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기가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경신이 되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금이 지지의 양해수 임수를 만났고, 또 똑같은 양해금 경금을 만났습니다. 같은 경금이 두 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뭐 강력한 주체로, 또 똑같은 글자가 두 개 있으면은 자신감이고 자존심을 했으니까 자기의 자신을 지키려고 좀 깊이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마지막 임신. 자, 임수가 또 임수를 만났고, 또 천간의 양해수 임수가 신금 속의 양해금 경금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임신의 임수는
어찌 보면 전부 물로 보면 물천지라요. 굉장한 양의 수기운이 넘쳐나는 간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임수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넘쳐나는 힘으로 뭔가는 밖으로 할 일을 찾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지장간 간지관계를 타고나면은 십성이라든지 또 뭐 용신애들 이런 데 가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기초 공부를 잘 끝마친 분에게만 재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은 다음 강의에서는 그야말로 꾸벅꾸벅 잠이 와서 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유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 지지유금은 천간의 음의 금, 신금만 유금 속에 지장간으로 들어있습니다. 참 단순해서 설명이 줄어들 것도 같습니다. 지지유금은 음력 8월이고요. 백로 추분을 지나서 한로까지가 됩니다. 이때쯤이면 한가을로서, 한가을은 깊은 가을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사물들은 자기에게 알맞는 기운을 흡수해서 열매를 단단하게 하여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신금의 성분은 흑채이고 흡수하는 성분이라고 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에 유금이 들어가는 간지는 5개가 되는데요. 을유, 정유, 기유, 신유, 계유가 있습니다. 먼저 을유는 을목은 참 힘들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듯. 그러나 주변 조건,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을목은 주변 조건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삶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유, 음화, 정화가 지지에서 음금, 신금을 만났습니다. 화와 금의 관계는 화극금인데 정화가 유금 속의 신금을 음대 음으로 극합니다. 유금속 신금은 정화의 통제를 받는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유, 음의 토, 기토가 지지 유금 속의 신금, 음의 금을 만났습니다. 토와 금의 사이는 토생금해서 궁리하는 성분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신유. 신유는 거대한 쇠기둥처럼 보입니다. 최고의 힘을 자랑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육식갑자 중에서 최고로 자존심이 강하다고도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계유. 계수와 유금의 관계는 금생수로서 음대음으로 계수가 유금으로부터 생을 받습니다. 어쩌면은 유능한 의학 박사가 되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술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술토. 술토는 양의 토로서 지장간에는
음해화 정화 30, 음해금 신금이 20, 양해토 무토가 50% 들어 있습니다. 계절로서는 가을의 마지막이면서 기온은 추워지고 겨울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절기로는 한로 상강을 지나서 입동 시기까지가 되고요. 수토 속에는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이 건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육식갑자 중에서 지지에 술토가 들어가는 간지는 5가지인데요.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이 있습니다. 먼저 갑술, 천간의 양해목, 갑목이 음해와 정화, 음해금, 신금, 양해토, 무토를 만났습니다. 갑목과 정화는 음양이 다르면서 목생화하고, 갑목과 신금은 음양이 다르면서 금극목을 하고요. 갑목과 무토는 양대양으로 목극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만 봐서는 갑목이 진행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수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술, 병화가 술토 속에 정화, 신금, 무토의 지장간이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는 서로 음양이 다른 화가 되고요. 병화와 신금은 음양이 다르면서 화극금하고 있습니다. 또 병화와 무토는 양대양으로 화생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따지면서 궁리에는 성문이 될 것도 같습니다. 무술, 무토와 정화는 양해토가 음해토와 만났는데요. 화생토 하는 관계입니다. 무토와 신금은 양해토가 음해금을 토생금하고 있습니다. 무토와 무토는 같은 토이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주체성으로 대인관계를 잘 하면은 좋겠습니다. 경술, 양의 금이 지지에서 음화를 만나서 화극금하고 있고요. 또 음흑임 신금은 음양이 다른 금이 되고, 양의 토 무토는 양대양으로 토생금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철학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술, 양해수, 임수가 정화, 신금, 무토의 지장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과 정화의 관계는 음양이 다르면서 임수가 정화를 수극화하고, 또 임수와 신금의 관계는 음양이 다르면서 신금이 임수를 금생수하고, 또 임수와 무토는 양대양으로 무토가 임수를 토곡수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힘이 좀 부족하게 보입니다마는 인내심으로 잘 살아갔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지 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의 지장간에는 양해목, 갑목이 30, 양해수, 임수가 70%가 됩니다. 해수는 양해수로서 음력 10월달이 되고 입동 소설을 지나서 대설까지이고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을래연이나 개연 등 해연에 태어나면은 돼지띠라고 하는데요.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지에 해수가 들어가는 간지는 5개가 되는데요. 을해, 정해, 기해, 신해, 계해가 있습니다. 을해, 음의 목, 을목이 지지에 양의 목, 간목과 양의 수, 임수가 있는데요. 을목과 간목은 음양이 다른 목이고 또 을목과 임수는 음양이 다르면서 임수가 을목을 수생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힘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해, 음의 화인 정화가 지지에서 해수 속의 간목, 임수를 만났습니다. 간목은 정화를 음양이 다르면서 목생화하고 임수는 정화를 음양이 다르면서 수극화합니다. 합리적인 공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해, 음의 토인 기토가 지장간에서 양의 목인 간목, 양의 수인 임수를 보았습니다. 갑과 기의 사이는 간목이 기토를 목극토하고 기토와 임수의 관계는 음의 토인 기토가 양의 수인 임수를 토극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수치에 밝겠습니다. 신의 음의 금인 신금이 지장간에 양의 목, 간목, 양의 수, 임수가 있습니다. 신금은 양의 목, 간목을 금극목하고요. 또 신금과 양의 수, 임수와 관계는 금생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활발하게 대인관계를 잘 했으면 합니다. 계해, 음의 수인 계수가 지장간에서 간목, 임수를 만났습니다. 계해는 육식갑자에서 마지막 간지인데요. 지장간, 간지 등의 공부도 여기에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계수와 간목의 사이는 음의 수인 계수가 양의 목인 간목을 수생목합니다. 계수와 임수의 관계는 음양이 다른 서로 수가 되겠습니다. 계수는 뭔가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꼭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지, 지장간, 간지 등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공부가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연구해서 동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